시작하겠습니다. 아이템 10. equals는 일반 규약을 지켜 재정의하라 입니다. 어,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구체 클래스인데, 그, 기본적으로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이지만 상속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오브젝트의 메서드 중에 파이널이 아닌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메서드들은 그 상속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에서는 그 중에 equals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equals를 재정의를 했을 때 그 명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약들이 있는데요. 그 규약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equals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재정의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재정의를 하는데, 재정의를 한다면 일반 규약을 지켜서 재정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 중에는 굳이 재정의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스레드 같이 각 인스턴스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경우, 동작을 표현하는 클래스인 경우죠. 그리고 인스턴스의 논리적 동치성을 검사할 일이 없는 경우, 이 regEx 패턴은 그 논리적 동치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equals를 재정의를 한 다음에 재정의를 해서 그 정규 표현식이 일치하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검사할 일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재정의를 하지 않고 오브젝트의 기본 equals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equals가 하위 클래스에도 딱 들어맞는 경우인데요. 이런 컬렉션 클래스들인데, 셋웹 리스트 같은 경우 상위 클래스인 그 업젝트 셋이나 업젝트 리스트의 equals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프라이빗이거나 패키지 프라이빗이고 equals 메서드로 호출할 일이 없는 경우는 굳이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해야 할 때는 객체의 식별성이 아니라 논리적 동시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의 equals가 논리적 동치성을 비교하도록 재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주로 갑 클래스이고요. 그러나 갑 클래스이어도 인스턴스가 둘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보장하는 클래스라면 안 해도 됩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고, 인스턴스가 두 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객체 식별성과 논리적 동치성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오브젝트 명세에 적힌 equals 일반 규약인데요. equals 메서드는 동치 관계를 구현을 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만족을 하는데, 이제 동치 관계라는 거는 그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나눌 때 부분 집합에서 서로 교환이 가능한 같은 원소끼리의 관계를 동치 관계라고 하고요. 이 동치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게
그 일반 규약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보자면 반사성, 그러니까 x equals x는 true다. 이 의미는 자기 자신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대칭성,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두 객체는 서로에 대해서 동치 여부를 묻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이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객체가 같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다면 첫 번째와 세 번째도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만약에 두 객체가 같다면 둘 중 하나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은 영원히 같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널 아님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널이 하는 모든 참석값에 대해서 모든 객체가 널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equals 널을 했을 때 true가 나오면 안 되고 항상 false가 나와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약들을 어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런타임 중에 이상 동작을 하게 되고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 코드를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이 객체가 규약을 지킨다고 가정하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객체 서로 간의 동작에 미스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제 코드인데요. 대칭성이 위배된 코드인데 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equals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클래스인 case insensitive string에 대해서 타입 체크를 한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없는 그 비교 결과를 리턴을 하고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도 리턴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용자 클래스와 스트링 객체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게 돼서 두 객체가 그 양쪽으로 대칭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데요. 그게 되는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어, 대문자 테스트인 객체와 그 소문자로 선언한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객체 서로 간에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대칭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나와서 대칭성이 깨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equals 파라미터로 스트링 타입을 넣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스트링 equals에서 사용자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넘기면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사용자 클래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동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려면은 이 사용자 클래스 안에서 스트링까지 비교를 한다는 거는 버려야 해서 그 사용자 타입의 클래스일 때만 비교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정된 equals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정된 버전은 사용자 클래스만을 대상으로 equals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선언한 것과 소문자로 선언한 것을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양쪽 다 true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equals의 결과가 같다고 true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책에 나온 예제를 코드를 적어본 건데요. 이렇게 컬렉션에 어, 객체를 사용자 객체를 넣은 다음에 컨테인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찍어보면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찍어보면 지금 false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false가 나오는데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JDK 버전이나 종류에 따라서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false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현 어, JDK의 구현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질 수 있는 코드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추이성인데요. 추이성은 그 세 가지의 객체에 대해서 AB와 BC가 같으면 A와 C도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예제를 보시면 그 포인트를 상속해서 포인트를 확장한 그 컬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컬러 포인트 타입 검사를 하고 상위 클래스에 equals를 한 다음에 컬러의 동체 모두 리턴을 합니다. 그러나 어, 포인트랑 컬러 포인트의 equals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정의 된 리콜스를 보시면 컬러 포인트일 때만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 컬럼 포인트로 어, 레드를 색상을 줘서 선언을 해놓고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라미터가 컬러 포인트일 때 true가 나오게 돼서 컬러 포인트일 때만 수행이 되고 포인트일 때는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서로 이제 대칭성이 깨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정된 코드인데요. 상위 클래스인 포인트 타입으로 타입 체크를 하고 일반 포인트면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XY만 비교를 하고요. 컬러 포인트인 경우에는 색상까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컬러 포인트 A와 포인트 B, 컬러 포인트 C를 선언을 해놓고 수행을 해보면 추이성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세 개의 결과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다르게 나와서 추이성이 깨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대칭성이 위배된 그 케이스인 경우는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나 이제 추이성이 위배가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타입의 사용자 클래스랑 이커스 동작을 하게 되면은 무한직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어, 다른 사용자 클래스와 같이 동작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이 스멜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어, 일반 포인트면은 XY만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포인트로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스멜 포인트로 해서 값을 하나 주고 선언을 해줍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이것처럼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에서 계속 서로 이퀄스 비교를 무한으로 하게 돼서 스택 오버플로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입 검사를 할 때 인스턴스 오브 대신에 겟 클래스로 바꾸면은 이퀄스 규약이 만족, 만족이 될까 했는데 일단은 안 되고요. 어, 안 되는 코드인데요. 그, 이렇게 검사를 할 때 겟 클래스로 검사를 해서 해당 클래스일 때만 검사가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리스코프 치안 원칙이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상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상위 클래스이고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가 하위 클래스에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어, 이 신규 글씨, 신규. 그리고 또그 클릭된 글씨야. 나또왜 그건 줄 알았는데, 일반 글씨는. K클래스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리스코프 취향 원칙에 위배되는 이콜스인데요. 그 책에서 나온 예제대로 어, 그 반지름이 이른 원 안에 있는 포인트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셋의 포인트를 미리 할당을 해놓고 이 onUnit circle이라는 함수에서 포인트를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컨테인스로 그 포함 여부를 리턴해 줍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false가 나오는데요.
이스코프 취향 원칙에 의하면 이 클래스는 컬러 포인트지만은 여전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해서 true로 응답을 해주는 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속을 쓰는 대신에 컴포지션을 사용하라라는 아이템 18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처럼 상속을 하지 않고 내부 프라이빗 필드로 포인트를 선언을 해주고 컬러를 선언해줘서 두 가지를 필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현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퍼블릭 메서드로 제공을 해주는 걸로 선언을 해줍니다. 다음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이 만약에 두 객체가 같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같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가변 객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불변이라면은 끝까지 달라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가변이든 불변이든 간에 중간에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 책에서는 그 예시로 자바넷 URL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는 이퀄스 비교를 할 때 해당 호스트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퀄스를 비교를 하는데 그 시점에 IP 주소를 네트워크를 타고 알아와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글닷컴이라는 URL을 가지고 두 개를 선언을 하고 비교를 하면은 시점에 따라서 그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코드를 어, 작성을 했는데요. 구글닷컴인데 저는 이제 중간에 결과가 바뀌는 거를 재현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테스트 도중에는 수시로 그 중간에 변경이 되지 않아서 쉽게 재현은 안 되었습니다. 처럼 트루가 나오고 IP가 동일한데 만약에 첫 번째 이 코스를 수행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 IP가 바뀐다면 두 번째 이 코스를 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지게 돼서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널 아님인데요. 모든 객체는 널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고 보통 코드 그 이코스 재정의를 할 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널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입력 파라미터의 올바른 타입 검사부터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널 검사 대신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내가
내가 검사를 하려는 클래스 타입으로 검사를 해서 아닌 경우에 리턴 false를 하게 되면은 널일 경우에도 검사가 되게 돼서 이제 묵시적 널 검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널인 경우에도 검사가 수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규약들을 지키고 이 코스를 재정의를 할 때, 양질로 구현하는 방법들인데요. 일단은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입력 파라미터가 자기 자신 참조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올바른 타입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던 그 올바른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검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형변환하는 부분은 100%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된 객체와 제 핵심 필드들이 모두 일치하는지 하나씩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롯이랑 더블을 제외한 기본 타입은 이퀄 연산자로 비교를 합니다. 플롯이랑 더블을 다른 기본 타입이랑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는 뭐 그 특수한 조동소수값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롯은 플롯 컴페어, 더블은 더블 컴페어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퀄들을 다 구현을 했으면은 세 가지를 자문을 하는데요. 위에 일반 규약 중에 대칭적인지 추이성이 있는지 일관적인지를 앞에 보셨던 그 테스트 코드처럼 그 원하는 그 규약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까지 마치면 이 코스가 올바르게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그래서 이 코스 타입을, 이 코스를 올바르게 제정의한 사례로 책에 나온 클래스의 코드인데요. 폰 넘버라는 클래스고, 지역 코드 프리픽스 가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고, 이제 레인지 체크를 통해서 값을 지정을 하고, 맥스 값을 지정한 다음에, 이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한 후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코스 재정의한 부분을 보면은 입력 파라미터가 들어왔을 때 연산자로 자기 자신인지를 먼저 참조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이고요. 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파라미터 입력이 올바른 타입인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타입으로 상변환을 해주고 변환된 객체로 핵심 필드들을 모두 일치하는지 하나씩 검사를 해줍니다. 이때 하나씩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성능상 이점을 가지고 싶다면 필드 중에 다를 가능성이 높은 필드들을 먼저 비교를 해주고요. 아니면 비교를 하는데 비용이 적은 순서대로 비교를 해주면은 성능상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실행을 쉽게 보면은 동일한 값으로 선언한 경우에 일관된 재정이 된 이커스로 비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인데요. 이커스를 재정의를 할 때는 해시코드도 반드시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제 코드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해결하려 들지 말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복잡한 필드가 아닌 이상 그 대해서 필드에 대한 값 비교만 제대로 수행을 해줘도 정상적으로 어, 이코스 재정의를 수행을 하고 그 일반 규약을 가능한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외의 타입을 맥에벤스로 받는 이퀄스 메서드는 선언하지 말자. 이거는 코드에서 이퀄스를 오브젝트 타입의 파라미터로 재정의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고, 스트링 타입이라면은 이거는 오브젝트 클래스 이퀄스를 재정의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가 아닌 오버로드가 돼서 다중 정의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맨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재정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이상입니다. 음, 되게 빠짐없이 촘촘히 되게 준비했네요. 이게 뭐 좀 슬로우로 훑어가지고 좀 빠르게 답습해가지고 이야기해주면은 결국에 우리 모든 조상이 되는 오브젝트 클래스 자체에 우리 이퀄스도 있고 해시코드도 있고 햄스트링도 있고 클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오버라이딩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버라이딩 할 때 얘는 이퀄스라는 애를 오버라이딩 하려면 무조건 규약을 준수해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이런 규약들이 있는 거고 그 규약들을 안 지켰을 때 이제 무너지는 상황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거고 우리가 얘를 실제로 정의할 때는 언제 정의해야 된다고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못 뽑더라고 항상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제 재정의하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은 그러면
모두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하지 말아야 아니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거를 뽑을 수 있는 예제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견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항상 이게 이걸 지켜보면은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그 키를 못 뽑더라고요. 얘는 결국에 논리적 동치성이 필요할 때만 재정의하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우리 포인트라는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XY라는 포인트라는 클래스에서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퀄스는 객체의 동일 여부만 판단한다. 기본적인 전제가. 근데 포인트를 객체의 동일 여부로 보면은 우리 걔가 이퀄스가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지? 포인트라는 클래스에서는 결국에 주된 값이 좌표 x와 y의 값일 텐데 그럴 때 논리적 동치성이 일치함을 이퀄스에서 보장해 줘야 될 때 재정의 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중요한 포인트들은 수능과정이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여러 가지 클래스로 분할되고 이랬을 때 뭐 서로 괴기적 호출에 의해서 스텝 오버플로우가 나는 과정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걔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돼 있어. 뭐 컬러 포인트 받아가지고 후위성이 위배되는 케이스 봤잖아요. 그죠? 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까 뭐랬지? 후위성을 회피하는 방법 해가 보여줬잖아요. 행동하는. 그 포인트를 놓쳤을 것 같아요. 올려줘. 밑에 상속과 컴포지션이잖아. 규약 지키면서 하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저거야. 컬러 포인트를 받았는데 컬러라는 값이 추가됐을 때 우리는 그 컬러를 컴포지션으로 활용해서 에즈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컬러는 컬러대로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야. 얘를 포인트 XY만 가지고 있는 애랑 동일시 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답 없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줬어, 이미 친절하게. 근데 이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막 학습식으로, 막 구입식으로 듣다 보면 이 주요한 과정들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뭐? 포인트 XY랑 논리적 동치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잖아. 컬러 포인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걔를 포인트랑 동일시하려면 시도를 안 하면 된다. 아까 뭐 초기에 보여줬던 케이스 인센티브 스트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지가 감히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가 스트링이랑 맞먹으려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된다. 결국에. 그리고 규약들 엄청 어렵잖아. 네. 뭐를 지켜서 뭐 자기 자신인지 검사하고 뭐가 깨지는지 검사하고 타입 캐스팅하고 어렵잖아요. 그 인텔리제이 한번 들어가봐. 아무 클래스나 가도 거기서 하시죠. 이퀄스 지워봐요. 뭐 자기 자신 참조인지 뭐인지 뭐 이거 해야 된대잖아. 됐어? 자, 거기 위에서 이제 인설트, 인설트. 네. 거기에서 이제 이퀄스를 정의하면 돼요. 이퀄스 및 해시코드. 그리고 그리고 포함할 필드 다음 생성.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규약을 다 지켜가지고 해준다고. 요새는 이런 세상이야. 그죠? 그래서 이 규약대로 준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돼. 이거 말고도 뭐 많잖아. 뭐 롬북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재정의도 해주고. 그죠? 그리고 얘를 정의할 때 포인트로 해시 코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음 11 아이템에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얘도 뭐 같이 만들어주자. 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저거를 절대 외워가지고,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것처럼 규약을 외우고 있는 거 좋겠지만, 어? 그래? 이상한 시도만 안 하려고 하면 된다. 그럼 뭐, 추이성, 반사성, 대칭성, 일관성, 이런 건 다 알겠죠? 자바에서도 아까 URL이라는 케이스 만들어줘가지고, URL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이퀄스 정의 규약을 따르지 않았어라고 설명을 내포하고 있거든. IP 주소를 주니까. IP 주소는 그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일관성이 깨지는 원인이잖아.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만약에 뭐 블링값으로 이지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걔가 갔나? 그지? 크리에이티드 됐다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걔를 비교해봤더니 달라. 달라지지. 오퍼레이션이 들어갈 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의 동작으로 일관적인 응답이 안 나오는 것들, 뭔가 진행하면서 같은 질문을 A랑 B가 같아라고 계속 질문하는데 B가 변하면서 갑자기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한꺼번에 출할 때는 같다고 나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일관성이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 일단.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마지막에 주의사항으로 해서 뭐 얘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지 마라. 딥하게 들어간 얘가 URL이야. 그걸 너무 막 안쪽까지 해서 목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정의 안 하는 게 좋은데 논리적 동치성이 필요할 때만 정의해야 된다. 근데 정의할 때는 규약 지켜서 해야 된다. 해시 코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잊지 마라. 이 정도만 딱 리마인더로 넘어가도 이 부분은 잘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또 살펴볼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거 덧붙여 주실 아주 좋은 내용이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 우리 선임님들 아주 공짜로 먹어 맨날. 준비 되게 세밀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좀. 네. 고맙습니다.